좀 달리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있고. 이거는 혼자 타셔야 되는 차예요. 홀전해가지고 진짜 나 진동 진짜 많이 와. 막 잡아 제끼진 않아. 장난 아니야. 저걸 굳이 왜 사?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유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찍을 차량은 2011년식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고요. 3800cc 차량의 GTR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부탁드려요. 예, 이 차량 외부 먼저 살펴보면 디자인 자체가 일단 이 차가 원래 제네시스 초창기 모델이 베이스가 된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 자체가 생각보다 꽤 커. 쿠페 치고도. 근데 지금 디자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2011년식이긴 하지만 그 2011년도에 또 페이스리프트가 됐어. 그래서 제네시스가 이제 쉽게 9쿱, 신쿱 이렇게 나뉘거든. 제네시스 쿠페를 젠쿱이라고 또 줄여서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9쿱, 신쿱 나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보다는 얘가 좀 더 날렵해서 난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와이드해 보이고 약간 어떻게 얼핏 보면은 그 에스터 마틴 그 다음에 약간 페라리 그런 디자인을 좀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신형 쿠페, 그러니까 페이스 리프트 된 신쿱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면에서 봤을 때 여자들이 보면 어때? 좀 멋있어 나도 보여? 근데 유지가 말했던 것처럼 쿠페차를 탄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그마한 거 타러 가는구나 하고 왔는데 차가 생각보다 많이 큰 거예요. 그 앞에서도 약간 되게 높은 느낌? 뭉툭한 느낌? 약간 통통한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차 자체가 생각보다 좀 와이드한 부분도 있고 꽤 긴 부분도 있어. 사실 휠베이스 자체는 얘가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오피로스보다도 한 2cm가 더 커. 휠베이스 자체는. 근데 막상 우리가 탔을 때는 또 그렇게 넓다는 느낌이 별로 없지. 맞아. 근데 왜냐면은 엔진룸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 꽤 높아. 근데 이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 이제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게 진정한 이제 스포츠카, 국내의 스포츠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우리가 이제 초창기 스포츠카 하면 너 혹시 아니? 스쿠프라고? 모르니? 스쿠프라는 차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티비런이라는 차량이 있었어. 근데 이 차량이 스포츠카라고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 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냐면 구동 방식이 다른 거야. 그 전에 대부분의 스포츠카들은 후륜 구동이거든? 근데 우리가 나왔던 스쿠프나 튜브런 같은 경우는 다 전륜 구동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카라고 나왔지만 그렇게 운전 재미나 인정을 못했어. 그리고 튜브런이나 그 다음에 스쿠프 같은 경우도 워낙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마력 자체도 높지도 않았고. 근데 제네시스 쿠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이야. 그리고 마력도 꽤 높아. 물론 우리가 스펙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야 국내 스포츠카다운 스포츠카가 나왔다고 해서 사실 이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많이들 쳐주네요. 환호했어. 이 차량이 나왔을 때. 그리고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그 거의 순정인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차량이 사람들이 튜닝하는 데에는 최고라고 해. 그래서 제네시스 쿠페 차량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순정보다는 튜닝된 차량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튜닝 자체들을 이쁘고 멋있게 되게 잘해. 그래서 레이싱카로도 사실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차량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정말 인정할 만한 스포츠카로서 좀 매력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옆면으로 오게 되면 측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뭐 쿠페 차량이야. 그래서 문도 투도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 후면 라인이 좀 깎여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옆면에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스포츠카 맞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사실 우리가 투도어 하면은 그 벤츠 우리가 E클래스 쿠페도 타봤잖아. 어때? 너가 비교하기에는 벤츠 E클래스랑 그 다음에 제네시스 쿠페 근데 요거를 옆에서 비교했을 때. 봐도 아까 앞에서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커요. 크고 약간 스포츠카는 좀 날렵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날렵하다는 느낌보다 약간 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그 레이싱카처럼 조금 이렇게 뒤에 무게감이 달려있는 느낌? 나는 그렇게 느꼈어. 오히려 좀 그냥 튜닝을 안 해도 좀 레이싱카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 좀 레이싱카 같았어.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을 이제 좀 그 튜닝을 했어. 그래서 휠이 좀 튜닝된 휠이긴 한데 지금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휠 자체도 크고 넓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사실 핸들 자체가 좀 많이 무겁긴 했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후면에 오게 되면 나는 사실 후면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저도 후면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후면이 일단은 제네시스의 그 로고가 이 차량하고 이상하게 너무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머플러가 트윈 머플러 그 듀얼로 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머플러 구멍이 4개야. 그래서 차 자체도 워낙 빵빵해 보이면서도 머플러가 4개다 보니까 나는 완벽히 달리는 차라는 그렇죠. 이미지를 강하게 해줘. 그러다 보니까 뒷모습은 진짜로 이게 진짜 스포츠카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정말로 좀 세련되게 지금 2011년도에 나온 디자인 치고인데도 세련되고 지금도 꿀리지 않는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내부 들어올게요. 근데 내부를 딱 들어오면 나는 외부보다 내부 들어오면은 고개를 떨구게 돼. 왜? 너무 실망스러워. 아, 외부는 아까 봤듯이 어. 후면에서 약간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어. 아, 이 머플러에 막 뭐 디자인 너무 예쁜데 딱 들어왔는데 실내는 갑자기 이렇게 백투더 2011 느낌?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E클래스 쿠페랑 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거긴 딱 들어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시트 색깔도 달랐고 맞아. 좀 뭐랄까 스포츠 차? 그러니까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차로서 쿠페인 차량으로서의 뭔가 멋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차는 딱 들어오면은 그런 멋은 별로 없어. 머들램 포인트가 없어. 근데 머슬램 포인트도 없고 소재들 자체들도 좀 너무 약간 좀 싼 티가 많이 나는 소재들을 써서 그래서 외부 디자인은 정말 멋있게 잘 맞아. 꾸몄는데 내부에 들어와서는 아쉬워. 엥? 약간 좀 이렇게 돼. 엥? 뭐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특히 좀 더 또 아쉬운 거는 내비게이션은 해놨는데 화면이 너무 작지. 그렇죠. 물론 2011년 시기에서 감안은 한다지만서도 화면이 너무 작고 근데 내비게이션 자체가 너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이거를 보는 게 조금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자체가 좀 작은 것도 좀 아쉽고 옵션들 자체도 뭐 물론 쿠페 차량에 뭐 얼마나 많은 옵션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조금 좀 뭐랄까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기는 해. 약간 빈약한 느낌이죠. 빈약한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일단 옵션을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통풍 시트는 당연히 없어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옵션이 통풍 시트래. 그죠. 이상하게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통풍 시트의 유무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통풍 시트가 없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또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쿠페 차량이다 보니까 패드 시프트는 들어가 있어. 근데 패드 시프트가 상당히 길고 얇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운전하면서 써보니까 좀 불편하더라. 오히려 운전할 때 이게 좀 더 약간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은 좀 패드 시프트 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얇다 보니까 사실 운전하면서 쓰기에는 약간은 나는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스포츠성으로서는 괜찮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또 내가 하나 칭찬할 만한 거는 투도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로토야. 인도어가 프로토야. 아니 왜 4개일 때는 운전석만 해주고 그 다음에 2개일 때는 프로토로 해주고 이 무슨 기준이야 도대체. 하여튼 얘는 프로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건 또 뭐가 있냐면 이 시트가 그 앞뒤로 가는 거는 자동이다. 근데 이거를 뒤로 앞으로 이거 당기는 거 이거는 또 수동이야. 조수석은 심지어 앞뒤로 가는 것도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옵션이 조금 좀 있는 듯 없는 듯 약간의 그런 빈약함? 근데 2011년 같은 비슷한 연도의 버전을 비교해도 여기가 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럼 비슷해. 비슷해요? 그냥 비슷해. 근데 좀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뿐이지 내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다. 어때? 너가 봤을 때는? 너는 내부는? 내부는 누가 말해도 스포츠카 탔다고 생각 못해요. 그치? 내부는 그냥 옛날 현대차 이런 느낌이 나서 그치? 내부는 딱 그런 느낌. 많이 약하죠 아직은. 그나마 스포츠성으로서 좀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토크랑 엑셀의 그 밟았을 때 이게 좀 계기판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요게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에 대한 차별성? 하지만 힙하지 않아요. 전혀 힙하지 않아.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고. 맞아. 처음에 우리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거 왜 있어? 했는데 그거였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휠베이스가 아까 얘기했는데 오피러스보다 2cm가 더 긴다라고 했는데 사실 뒷자리도 안 잡았잖아. 이어서. 제 허리를 다 피지도 못했어요. 그치. 다 폈으면 저는 분명히 고개를 숙이고 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레그룸 자체는 그렇게 좁진 않았다. 레그룸은 최대한 확보하면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쪽이 이제 C필러 쪽이 워낙 깎여 있다 보니까 헤드룸 쪽에서 맞아. 너가 이게 머리가 아예 뒤통수부터 다니까 피질 못했잖아. 그게 조금 안 될 뿐이지 레그룸 자체는 역시나 그래도 휠베이스가 긴 만큼 그렇죠.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거는 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어린 애들이 뒷자리 타기에는 나름 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가방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두개 놓기에도 또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건 휠베이스가 좁은 것보다는 좀 더 넓은 게 좀 더 나은 것 같고 앞좌석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쾌적하잖아. 맞아요. 약간 우리 옛날에 머스탱 탔을 때 우리 머스탱 GT 탔을 때도 야 이거 의자 왜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넓고 괜찮아 라고 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트렁크가 의외로 좀 넓더라고. 쿠페 차량 치고는 의외로 넓고 근데 골프백이 들어가기가 예. 약간 간당한다?
대각선을 잘 놓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의외로 하여튼 트렁크는 조금 넓은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도 한 요 정도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차량은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쿠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1년식 현대 제네시스 쿠페 380 GTR 모델입니다. 3778배기량, 가솔린 연료, 자동 6단 변속기, 303마력, 토크는 36.8, 연비 9.2에서 10, 휠베이스 2820, 공차 중량 1560, 가격은 3664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마력수가 300마력이 넘는 차예요. 그 무게가 1500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 차가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 좀 나가겠구나. 엄청난 재미를 줄 수 있겠구나. 야, 이거 또 간만에 즐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는데 과연 어느 정도 저희한테 만족감을 줄지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차가 핸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묵직함과 함께 근데 반응이 진짜 빨라요. 확실히 300마력의 토크도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이 악셀을 밟는 족족 차가 반응을 해서 이게 진짜 운전 재밌겠다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어땠어? 옆에서 탔을 때 느낌? 애가 근데 힘이 좋은 게 느껴져요. 애가 옆에서도? 나는 솔직히 조속이 잘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애가 밟고도 여유 있는 힘이 느껴지네. 그리고 얘가 지금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아이들링 시에는 확실히 조용해. 되게 조용해. 한 36? 한 37? 그래서 30 중후반 정도 나오는 소음인데 근데 막상 운전을 시작을 하면 은근히 타이어나 이런 소음들이 올라오기는 해. 그리고 얘가 그래도 스포츠성의 쿠페 차량이다 보니까 배기음도 나름 조금 울려주긴 해. 근데 살짝 아쉬운 배기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뭐랄까 운전을 했을 때 들리는 소음은 좀 있는 편이지. 조수석은 어때? 좀 느낌이 불편해? 아니면은 이 정도는 들을만 하다. 이 정도는 들을만 한 것 같고 이 정도는? 이게 지금 아이들리싱이 되게 조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튜닝으로 되게 선호되는 차량이라면서 튜닝을 해서 만약 밀고 해서 소리를 팍 먹어준다. 와, 그럼 운전할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첫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야 같은 경우는 이게 스포츠 쿠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생각보다 전면 시야 너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가 내가 항상 현대기아 차는 사이드미러 진짜 늘 칭찬하는데 이게 얇고 길다 보니까 너무 잘 보여. 사각지대 없이.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진짜 현대기아의 사이드미러는 칭찬해. 그래서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없이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고 후방 같은 경우도 많이 깎여서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야 자체는 답답하거나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후방 카메라가 없어. 맞아요. 후방 카메라가 없어. 화면도 작을 뿐더러 후방 카메라도 없다 보니까 약간 운전하는 데에서는 조금 좀 그 주차하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도 뭐 계기판도 현대기아가 워낙 늘 시안성 좋았으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시안성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야 자체는 좀 괜찮다. 상점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이게 스포츠 쿠페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꽤 무거운 편이에요. 한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 9? 특히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타이어나 휠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튜닝을 해놓다 보니까 더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핸들 자체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고 그래서 주차할 때는 조금 그 버거운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근데 운전할 때에 대한 안정성은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 차량에는 이 무게가 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뭐 이 차량을 여성 운전자들이 뭐 장보기 위해서 뭐 애를 위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성격에는 이 핸들 담력 좀 무거운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을 줘서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림의 두께 이 정도도 괜찮고 나름 다 괜찮은데 가죽 질감은 좀 별로야. 가죽 질감은 너무 싼마이 느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핸들 담력이나 그 다음에 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승차감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 차는 스포츠성 쿠페예요. 그래서 뭐 승차감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좀 뭐 재미나 이런 거를 좀 따졌을 때 역시나 300마력이 넘는 차예요. 303마력 차에 토크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에 대한 재미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나름 지금 배기음도 좀 들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자체도 워낙 빠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달리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트 자체에 대한 홀딩력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꽤 좋아요. 그래서 홀딩 자체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방지턱 넘을 때나 그 코너 돌 때도 봤듯이 이게 서스펜션 자체가 좀 많이 딱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잡아 돌리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1도 없어.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운전 재미 괜찮다. 진짜 이거는 좀 후륜 기반의 정말 국내 스포츠카로서의 그 명성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운전 재미거든요. 어때, 조수석은? 이거는 혼자 타셔야 되는 차예요. 서스펜션이 쫀쫀하니까 딱딱하니까 저에겐 모든 진동과 모든 그 흐름과 울렁울렁이 다 오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피곤해. 네, 근데 진짜 차가 힘이 남아 돌아. 근데 그게 남아 도는데 제가 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운전자가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수석은 진동, 소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제 모든 그 현실 속에서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갖고 한번 밟아주고 싶다. 이럴 때 선택하는 아이. 옆에 누구 태우지 마시고. 쫄쫄해가지고 진짜 나 진동 진짜 많이 와. 막 잡아서 끼지나. 장난 아니야. 네, 그러면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가속을 해봤는데요. 뭐 역시나 100까지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고. 저는 심장이 콩쾅했어요. 그리고 야, 이게 진짜 달리는 맛이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느끼게끔 해줬고, 그 다음에 이게 브레이크 같은 경우가 브렘버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잘 잡아. 그러니까 더 달리고 서다가 잘 되는 거를 아니까 부담이 없죠. 너무 계속 달리고 싶어. 그죠. 막 쏘고 싶은 듯한 느낌이 자꾸 이게 막 이게 샘솟는 거지. 남자를 자극하는 차이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왜 제네시스 쿠페를 그렇게 멋있게 튜닝을 하고 사람들이 사서 운전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왜 애정이 가는지 알 것 같아요.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 이 차량이 마니아층이 생겼는지도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나도 사실 제네시스 쿠페 나도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 저걸 굳이 왜 사? 저거를 사는 거는 너무 돈 아까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운전을 해보니까 장난감은 최고다. 남자들한테 이거 진짜 장난감으로서의 좀 비싼 장난감이긴 하지만 이게 최고다. 그리고 진짜 얘는 한번 서킷에서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든다. 얘는 한번 가서 제가 코너 막 휙휙 돌려보고 한번 진짜 한 개까지 쏘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차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총평에서 이 차량에 대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예,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 이 차량의 장점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스포츠 쿠페 차량으로서의 제대로 된 성격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운전 재미 있지, 잘 서고 잘 서지, 코너링 좋지, 계속 달리고 싶은 욕구 불러일으키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이 차를 잘 만들었다라는 검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고는 뭐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조차들이 느껴지지 않는, 정말 그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차량이 그 배기량이 좀 높아요. 3800cc 정도 되는 배기량이다 보니까 세금이 비싸. 배기량 때문에. 우리나라는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세금이 10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세금이 조금 비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단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배기량이 높은 만큼 또 연비도 안 좋겠지, 당연히. 그래서 연비가 저희가 탔을 때가 한 5.5, 5.3 막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글쎄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연비를 또 내 개인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연비는 신경 안 쓸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뭐 연비를 따지는 차가 아닌 정말 오로지 운전 재미를 느끼기 위한 목적의 차라면 나는 연비는 신경 안 쓸 것 같아. 그래서 연비가 낮게 나오긴 하지만 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단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 또 뽑자면, 아까 조수석에서 너가 승차감 때 얘기했던 좀 소음 부분,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부분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조금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할 수도 있는, 장거리 운전 시에 그런 거에 대한 단점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어땠어? 전체적으로 너는 차가? 근데 일단 이 차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많이 팔리거나 매니아층이 두터운 차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타보니까 와, 이게 이 힘에
이 정도의 급이면 진짜 사랑하는 에마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진짜 힘 좋은 스포츠카, 좋은 장난감이라는 거는 정말 느낄 정도로 장점으로 느낄 정도로 셌고요. 나는 옵션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아무리 2011년에도 같은 그 연식의 차랑 좀 비교해도 조금은 더 써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정도의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좀 내부에서 좀 디자인이 약간 스포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몇 가지의 그런 포인트들이 포인트가 좀만 있었으면. 있었으면 그래서 좀 튜닝을 더 하나 봐. 맞아. 그러니까 외부에 비해서 내부가 좀 약간 빈약한 느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제네시스 쿠페 차량 시승을 했는데요. 저희 영상 보시고 뭐 또 궁금하거나 아니면 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이토TV와 함께 재밌는 시승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